44번인데요. 경계층 밖에서 포텐셜 흐름의 속도가 10ms일 때 포텐셜 흐름의 속도가 바로 자유유동 속도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속도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유체가. 그런데 경계층 두께는 속도가 얼마일 때 값으로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경계층 두께라는 말은 경계층의 개념이 뭐였어요? 평판을 유체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평판을 세우면 평판의 산단으로부터 점성의 영향이 미치는 이러한 뭐가 형성이 돼요? 얇은 층이 형성이 되죠. 요게 바로 경계층 두께 델타였잖아요. 그러면 점성의 영향이 미치니까 여기서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질 건데 여기서 속도 분포를 그려보면 요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경계층 밖으로 이 바운더리 레이어를 벗어나면 어째요? 여기 속도하고 여기 속도하고 같겠죠. 자유유동 속도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층 밖에서는 자유유동 속도가 될 거고요. 포텐셜 흐름이 될 거고 안에서는 유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층 두께를 속도가 얼마일 때, 즉 밖에 거하고 100%여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99%, 즉 1% 작은 속도 여기에서 9.9m/s일 때 어째요? 밖에 포텐셜 흐름이 10m/s니까 9.9m/s일 때까지가 바로 뭐예요? 점성의 영향이 미치는 얇은 층의 두께라는 얘기죠. 그래서 9.9m/s가 되겠죠. 45번 문제인데요. 45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체가 차 있다라면 여기에 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요 원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의 무게. 그러면 감마 V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구의 최적이 될 거고 당연히 요거는 비중이 얼마짜리예요? 7인 거니까 뭐 입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풀이에서 감마 입자라고 했으니까 감마 입자 V9 이렇게 하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체가 이렇게 진행하면 요 드래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력. 그래서 이 항력이 바로 3파이 뮤 VD예요. 이렇게 구를 떨어뜨려 가지고 점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낙구식 점도계라고 그래요. 이것도 기출문제에 언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유체. 그러면 무게하고 드래그가 발생하고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유체 속이니까 바로 부력이 발생하겠죠. 얼마만큼? 그렇죠? 이마만큼 넘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넘치는 거니까 요거는 감마 오일이 넘치겠죠. 오일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최적은 어차피 9의 최적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y라고 하면 더 sum of fi는 이코르 뭐다? 그죠? 힘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3파이 뮤 VD 더하기 감마 오일 3분의 4파이 R의 3승 9니까 3분의 4파이 R의 3승이잖아요. 9의 최적이. 그 다음에 감마 입자 9의 최적. 요거는 최적은 똑같은데 요거는 감마 입자는 당연히 무게에 대한 내용이고요. 감마 오일은 요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력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뭐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점성계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48번인데요. 모차원수 중 역학적 상사, 즉 시뮬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 모형과 실형 사이에 뭐가 같다 이런 내용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루두스는 자유표면을 갖는 유동이어 가지고 어째요? 배 같은 거 해석할 때 모형과 실형에 어째요? 프루두스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걸 했었고요. 레이놀드 넘버는 원관 실험이라든가 잠수함 유동에서 실험을 할 때 중요한 무차원수가 바로 뭐였어요? 레이놀드 넘버였죠. 마수는요. 압축성 효과를 다룰 때 중요한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인데요. 퓨리에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는 열역학에서도 나오는데요. 열전도를 특징 짓는 무차원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진동에서도 퓨리에 변환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3번인데요.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힘은 표면 장력입니다.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은 베르노이 방정식과 함께 매우 중요한 방정식인데요. 대부분의 요체역학 문제는 베르노이 방정식으로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은 뉴턴 유체이고 비압축성 유체의 일반적인 유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연속 방정식과 함께 UVW가 어째요? 속도 벡터의 XY Z 성분이겠죠. 그 다음에 압력을 구하기 위한 4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방향만 예를 들어 써놓은 식이잖아요. 일부러 이걸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많이 다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 X, Y, Z 방향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방향을 썼을 때 G가 있으면 이게 중력의 개념이잖아요. P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압력의 개념이겠죠. 뮤는 점성력하고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은 표면 장력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4번인데요. 비회전 속도장의 속도 포텐셜을 옳게 나타낸 것은 속도 포텐셜이 파이로 주어져 있는데요. V벡터는 기본이 X방향 성분이 U고 Y방향 성분이 V잖아요. 뭐 W, K 이렇게 되는데 2차원이면 여기까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델 파이 그러면 이 델이 바로 편미분 계수로 이루어진 벡터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에 대한 편미분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될 거고요. Y방향에 대한 거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 J가 되겠죠. Z방향이 있다라면 라운드 Z분의 라운드 파이 K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V벡터는 UI 플러스 VJ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U가 될 거고 요게 뭐가 되겠어요? V가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뭐하고 같아요? A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파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어째요? X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적분하면 X의 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X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3분의 X의 3승, AX의 3승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1이니까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1을 적분하면 X잖아요. 그러니까 X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적분상수 C는 왜 나와요? 요게 부정적분이죠. 적분 구간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분상수 C가 나왔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X방향에 대한 개념은 이거고요. Y방향에 대한 거는 라운드 Y분의 뭐예요? 라운드 파이가 마이너스 2AXY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파이를 구하려면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2분의 Y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XY 성분 두 식이 조합되어져 있는 파일을 찾으시면 바로 4번이 답이에요. 선생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1, 2, 3, 4번에 속도 포텐셜 파이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한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U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X에 대해서 편미분해 봅시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째요? 3분의 A고 3X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3, 3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앞에 거는 AX의 제곱이고 요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는 1이니까 미분하면 X 미분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마이너스 AY의 제곱이니까 A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수식이 나오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뭐예요? V가 돼야 되겠죠. 요 값을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 성분은 의미가 없으니까 0이 될 거고요. Y의 제곱을 미분하면 2Y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2Y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AY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 2A 여기 X가 있었죠. 여기 제가 그거라서 X가 안 보여서 그랬네요. 그래서 X가 추가되겠죠.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파이를 쓰면 실질적으로 요게
지금 요거 깨끗이 지우면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는 x 성분밖에 없으니까 0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ax 2y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xy니까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파이가 v가 되는 값을 찾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을 4개 다 편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55번인데요. 급수관에 걸리는 압력이 200kPa이고 그거를 갖다가 어째요? 이무 각도로 물을 분사했어요. 그래서 물이 최대로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수평 거리를 구하라 했는데 분출 속도 V는 루트 2 델타 H고 압력은 감마 H이기 때문에 H 대신에 감마분의 P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속도가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기계 동력학 시간에 많이 했던 식이죠. dt분의 dv는 a 그러면 dv는 a dt 적분하면 뭐예요? v0부터 v고 0부터 t니까 요 식들 요거 다 기본식이니까 이제는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정리만 하겠어요. 속도 v는 dt분의 ds 하니까 ds는 뭐가 되겠어요? vdt 이렇게 적분하면 s-s0는 v0t에다가 2분의 1 at의 제곱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째요? 기본 위치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이런 거잖아요. S0를 이해되십니까? 뭐 기준 위치가 2m부터 시작했다라면 2m를 줘야 될 거고 원점에서부터 시작했다라면 0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계 동력학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다뤘던 식이고요. 최대한 멀리 도달하려면 어째요? 분출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돼요? 45도. 요것도 기계 동력학 이론 부분에 가시면 풀이 내용이 있어요. 왜 45도로 발사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45도로 요게 바로 V0겠죠. 그러면 V0가 45도로 20m/s로 45도로 이렇게 쏘면 V0 X0 값은 X방향에 대한 초기 성분 값이잖아요. 요거는 V0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VY0는요. 요 성분, Y 성분이 될 거 아니에요. 초기 속도에. 그래서 V0 사인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수식값 A식을 갖다가 Y에 대해서 적용하면 VY는 VY0 그죠? 더하기 AT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려면 여기에서 도달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최대 높이에 갔을 때는 Y 방향으로 VY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VY가 0이 될 때 그리고 가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를 받을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G 넣고 VY는 뭐를 넣는 거예요?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VY0 값이 14.14였고 마이너스 9.8th 하면 여기까지 도달 시간이 나오겠죠. 그거에 어쩌겠어요? 요게 2차 함수니까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ETH 가장 하이 높은 지점까지의 걸리는 시간에서 2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배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되겠어요? 날아간 거리는 어디로 날아갔죠? 요 방향이 X방향이잖아요. 그래서 X에 대해서 수식을 적용한 것 뿐이에요. SX는 S0, X가 되겠죠. 근데 시작점이 0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0일 거고요. AX0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VX0T만큼 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시간이 얼마만큼이에요? 2.88초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째요? 최대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수평거리를 구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